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강연자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강연자는요, 저기 멀리, 뭐 저희한테 멀어요. 네, 저기 밑에, 우리, 어딥니까, 여기? 전북. 네, 전북 지지 전북의 유병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뭐, 학교세요? 선생님? 네. 네, 학교 퇴근 안 하시고, 네, 금요일에 네. 불금인데. 네, 불금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끝나시고 집에 들어가서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네. 오늘 우리 유병선 선생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저는 오늘 네. 비대면 교육봉사를 이제 구글 클래스룸으로 진행했던 사례를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봉사요? 네. 교육봉사. 그러니까 수업이 아니야. 지금 수업 얘기가 아니야. 그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학생 자치, 뭐 행사, 축제, 무슨 동아리 등등등이 수업 이외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고 되게 막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올스톱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와중에 봉사 어떻게 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되게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한번 네네.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네, 유병선 선생님, 예, 이야기 한번 시작해 주십시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주 사대부고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GEG 전북의 공동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을 해서 비대면 교육봉사를 했던 사례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까 뭐 교과, 비교과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저는 지금 수업 시간에 했던 수업 내용과 그리고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교육봉사 학생들과 어떻게 활동했는지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는 일단은 이런 학교입니다. 사립학교고요. 기독교 학교고 일반계 여자고등학교 그리고 24개 학급에 지금은 684명의 학생들 그리고 50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는 특이한 이력이 전문계에서 일반계로 전환된 학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24개 학급에 684명의 학생이 있다고 했는데요. 교사 1인당 맡아야 하는 학생 수가 계산이 되시나요? 되시나요? 네? 다시요. 죄송해요. 제가 네? 다시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저희 학교가 24개 학급이고요. 네. 전교생 684명인데 네. 이렇게 되면 교사 1인당 담당해야 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글쎄요. 이과가 아니라서. 네, 아무튼 많아요. 네, 적지 않습니다. 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개의 학년, 지금 2학년 담당하고 있는데 2학년 전체 학생을 담당하고 있어요. 230여 명 되는 학생인데요. 230여 명 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어떤 의미 있는 활동들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감당이 안 되는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구글 클래스룸 화면을 보는데 그 교사로 참여할 수 있는 빈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또 사대부고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영어과니까 영어교육과에 연락을 했어요. 교수님 혹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학부생들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5분 정도의 학부생 선생님들을 추천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선쌤의 인공지능 튜터로 이제 임명을 해서 영어로 하는 자기소개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인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로버트 드니로 배우의 이게 영화의 거의 첫 장면에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로버트 드니로는 일단 그 자기의 일생을 다해서 했던 일을 은퇴를 하고 이제 배우자도 돌아가시고 무료함을 느끼던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새로 시작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찾게 되어서 그런데 마침 이력서를 영상으로 제출하라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거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애들을 이렇게 한번 괴롭혀봐야겠다. 이 활동을 이제 기획했던 시기는 2학년 2학기였어요.
이제 그 학기가 지나고 아이들이 3학년에 올라간 뒤에 3학년 1학기가 마치면 바로 이제 수시 전형을 준비를 하는 시기인데 2학년 2학기쯤에 자기소개를 영어로 이렇게 한번 완성을 해놓으면 면접에 가서 한국어로든 영어로든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230명 어떻게 다 하지? 고민을 너무 하다가. 많다, 진짜. 예, 힘드셨겠어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인공지능 튜터 5분과 함께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영어 수업 사례여가지고 영어과가 아니신 분들은 조금 어떻게 적용하실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유하는 초점이 학생들의 개별화 그리고 또 많은 학부생들이 참여를 해서 또 성의 있는 피드백을 남겨주었을 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좀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한 개의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각자 선생님들 계신 과목에서도 이 점을 포인트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원격 수업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가장 많이 들린 게 결국에 피드백 해줘라. 아이들한테 반응해주고 해줘라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개별화 피드백 하니까 이 피드백 때문에 제가 정말 돌아가시는 줄 알았잖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네. 창작의 고통을 느끼면서 저걸 언제 저 많은 애들을 하나하나 그걸 해줄까 했는데 너무 궁금한데요, 선생님? 네, 빨리 알려주세요. 현기증 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5단계로 걸쳐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언어에 상관없이, 언어라는 장벽에 관계없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한국어로 내용을 써보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제로 이렇게 제시를 해서 이런 가이드를 제시를 해가지고 이제 희망학과, 인사말, 신상안내, 흥미와 장점, 간단한 포부 이런 식으로 30초에서 50초 분량으로 읽었을 때 작성하도록 해서 제출을 받았고요. 이제 요거는 예시입니다. 이 자기소개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로 쓴 자기소개 텍스트를 올리기인데 이제 여기부터 인공지능 튜터 선생님들이 활동을 해주신 거죠. 이제 저희 학교 G Suite 계정을 만들어 드리고 이제 멘토 선생님들의 신분을 안 밝혀도 되니까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 튜터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교사로 이제 초대를 해서 활동을 하게 해드렸고요. 이제 한국어로 작성한 내용을 영어로 영작해 보기 이렇게 했는데 번역기를 쓰게 했어요. 영어 시간에 번역기를 쓰게 이거 했어요. 너무 네. 이거 원래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영어 수업 시간에 번역기 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하고 이렇게 영어 선생님이 차단하고 그런 걸 것 같은데 써도 되나요? 그렇게 이유가 한다고 뭐죠? 안 쓸까요? 하긴 그렇죠. 하긴 나라도 그렇게 한다고 안 쓸까요? 그렇게 안 쓰면 바보지. 네, 그래서 번역기를 잘 쓰는 방법은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줘야겠다 해서 번역기를 쓰게 했어요. 네.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영작을 해오면 번역기를 통해서 영작한 문장을 가지고 한국말로 다시 번역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의도한 의미가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해서 그걸로 이제 자기가 돌린 번역기가 맞게 되는지 이런 내용을 이제 활동을 했고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로 이렇게 영작을 해서 올려주면 인공지능 튜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피드백을 남겨주셨어요. 번역기 쓰는 것도 실력이에요. 가만 보면은 그냥 막 대충 못 쓰더라고. 그러면 오히려 정말 발번역된 걸 그런 거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번역을 잘하기 위해서 번역기를 이렇게 2번, 3번 돌려가면서 한국어로 했다가 다시 영어로 했다가 저렇게 한국에서 영어, 영어에서 한국어 막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잘 돼. 괜찮아. 그렇군요. 네. 요즘 정보 다른 검색이요. 다른 종류의 번역기들을 이렇게 지날수록 조금 정교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결국 완성하는 거는 개인의 실력이겠지만요. 네, 각설하고. 네, 그래서 이제 3번째 단계는
이걸 이제 피드백을 기초로 해서 영어 버전을 수정해서 올리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갖다가 학생들이 암기하고 카메라 앞에서 녹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완성된 영상이 요렇게인데 제가 졸업생들 계정을 지우면서 이 친구 영상도 지워버렸어요.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친구 영상 정말 잘 찍어서 못 보여드리는 게 한입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찰 활동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생기부 또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자신감이 생겼다. 자연스러운 말투와 태도와 미소를 연습할 수 있었다. 왜냐면 Hello, my name is 유병선. 아씨 이렇게 끄고 했던 정말 많은 친구들은 내가 그랬는데 이 구글 트레이너 그거 시험 보려고 막 그때 영어로 했었거든요. 작년 재작년 막 이때는 그때는 막 아이 막 이런 막 각종 막 이게 막 다 들어가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뭐 200번 정도 겪었던 친구들이 있었대요. 정말 Hello, my name is 유병선. I go to 끄고 이렇게 해서 한 200번 정도 영상이 쌓였는데 결국은 완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 시간에 교육봉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 230여 명의 학생들의 자기소개 문과 자기소개 영상을 다 받았어요. 물론 그 중에 내지 않은 뭐 한 30여 명의 친구들도 있지만 200여 명의 친구들이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영어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소득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저 혼자서 200여 명의 친구들에게 그런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었던 그 인공지능 튜터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뭐 시간을 인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교육봉사 시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두 번째 이야기 코르틴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교과에서 했던 사례를 이제 규모를 조금 줄여서 저희 동아리를 운영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코르틴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 저도 지금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틴 뭐 10대인데 코로나 10대? 네, 설마. 정답입니다. 상품 주세요. 네, 저희 동아리 학생들이 이제 해마다 이렇게 글쓰기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희 동아리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동아리는 베네라는 동아리고요.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언어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각 학년별로 10명씩 해서 총 30명의 학생들이 1년 동안 활동을 하고요. 주로 이제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했었던 활동들을 보여드리면 이제 시에서 주최하는 영어 연극 대회에 이렇게 출전하기도 하고 협동 대회 이렇게 나가서 약간 소녀시대 느낌 나지 않나요? 소녀시대 너무 옛날이다. 우리 선생님 눈에서 꿀 떨어지네요. 네. 제 군 생활을 소녀시대와 함께해서 네. 그리고 이제 글쓰기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학생들하고 교육청에서 이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런 동화책들을 집필을 했습니다. 와, 아이들이요? 네. 이 그림도 저희 학교 미술부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융합석. 네, 아이들이 이렇게 콘티하고 스토리하고 이제 그림체 같은 걸 좀 정해주면 미술부 친구들이 이제 인쇄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책을 이렇게 동화책을 2권을 만들었어요. 첫 해에는 이제 우리는 이 책을 가지고 좀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 책을 가지고 보육원 한 곳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뭘 먹지 이 책을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이제 음식이나 요일과 관련된 영어 표현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영어 동아리니까 그런 봉사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또 이제 2018년에는 19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려고 이제 1919라는 유관순 열사 관련된 동화책을 쓰기도 했고 또 호주의 버우드 걸사이스쿨하고 이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각 세계 문화와 또 대표적인 음식들을 소개하는 이 책을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출판까지도 되는 건가요? 된 건가요? 네, 그 검색하시면 국가 서지 정보 유통 시스템인가요? 거기에 이제 등록이 되어 이야. 있고 여기에 참여한 친구들도 작가로 다 등록이 되어 야,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벌써 작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야, 엄청난. 물론 이 책은 살 수는 없어요. 네네. 기념 등재만 정보만 해놓고. 네. 네, 어쨌든 너무 그런 좋은데요. 상황이고 이런 활동들을 쭉 해오면서 코로나를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화책을 쓰지 말고 올해는 좀 우리 이야기를 담아보자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신조어를 만든 거예요. 코로나의 10대라고 해서 Teenagers in COVID-19 Era 이렇게 해서 코르틴이라는 말을 만들었고요. 이제 요 표지에 나온 학생은 저희 동아리 학생 중에 한 명이고 야, 이거 마치 학교에서 타임지에 실제로 저는 거기 실린 건 줄 알았어요. 이거 비주얼도 그렇고. 야. 네, 컨셉이 타임지였어요. 네. 네, 너무 멋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만들게 됐고 베스트로 뽑힌 기사들을 이제 타임지처럼 이렇게 표지에다가 제목을 실어 주어서 아이들의 이제 영어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나 자신감이랄까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다 글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 책을 집필을 하면서 교육봉사 선생님하고 저희 학교 동아리 학생들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구글 클래스룸하고 구글 미트,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교육봉사 운영의 장점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거를 보기 전에 저희 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하고 학부생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요? 지금 뭐 모실? 네. 어서 오세요. 그쪽 거기인가요? 네. 예, 어디 있으세요? 네, 지금 저 백스테이지에 있는데요. 김태현 모실까요? 선생님께서 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놀라셨어요. 갑자기 출연이라서. 아유, 이런 방송 처음이시죠? 당황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주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이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처음 이거를 이렇게 제안 받았을 때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교육봉사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이런 교육봉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오히려 신이 나기도 하고 약간 기대도 했습니다. 대학에서도 그 봉사 시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렇죠. 우리 필수적으로 맞아요. 이제는 하기로 돼 있으니까. 네, 우리 유병 선생님 얘기해 주시죠. 네. 여기는 지금 이하영 선생님이신데요. 선생님 그 학부생이 대학 생활하면서 교육봉사 시간을 몇 시간을 해야 하나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60시간을 아마 교육봉사로 채워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60시간을 그러면 주변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주로 하시던가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봉사는 저도 못 들어봤고 주로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그렇죠. 교육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던 교육봉사생들은 그 전에 이제 뭐 시험 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와가지고 단어 시험 채점을 하거나 인간 매크로잖아요. 급식지도나 질서지도, 아침지도 뭐 이런 거. 네. 교육하고 좀 관련이 없는 그런 활동을 그렇죠.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겸사겸사 해서 이제 학부생 선생님들을 초대를 하게 됐는데 이하영 선생님 저희랑 하시면서 어떤 활동 하셨는지 소개 조금 간단히 해주시면. 네. 작년에는 이제 코러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게 됐는데 저는 섭외팀 멘토 중 한 명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총 4명의 학생들을 맡았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면 저와 같은 멘토쌤들이 학생들이 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뭐 구체화하는 피드백도 주기도 하고 원고를 써주면 그거에 따라서 피드백도 주고 같이 수정을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학생들이 관심 분야 글쓰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영작한 글을 올려주면 저희가 옆에다가 댓글을 달아주는 식으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네, 그렇게 활동하시면서 좀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교육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은데 비대면으로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되게 의미가 있었고 학생들이랑 뭔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교류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이제 예비교사로서 미리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보고 그 학생들과 교감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엄청난 경험이긴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생 선생님으로 오는 것도 너무 짧다. 그 경험이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봉사에서 정말 학생을 직접 가르쳐보고 교류해보고 본다면은 되게 어떤 큰 경험이지 않을까. 학생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네네. 너무 의미 있는 교육봉사였네요. 이런 댓글이 있어요. 네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이하영 선생님 감사드리고 저희 학생들 이야기 잠깐 들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학생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 두 분 모실까요? 전주 사대부고 학생 두 분의 학생, 최여원 학생, 유다영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색하시죠? 네. 네. 우와, 작가님입니다. 지금 댓글에 지금 뿌잉뿌잉 별풍선 쏘기 직전이에요. 네. 워낙 선생님들이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너무 기특하고 멋져서 네,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아니, 유병 선생님 가르치는 제자들입니까? 네. 네. 네, 그러시구나. 저희 동아리 기장, 부기장 학생이에요. 이야. 네.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이 친구들이 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거, 또 힘들었던 거, 두 가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럼 네, 여원이부터. 네, 저부터 할게요. 네. 부장님이신가요? 이번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얻은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영어 글쓰기 실력은 물론이고 다른 세부적인 부분까지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활동을 포함한 대부분의 생활이 일시 중지되었는데 저희도 그래서 활동들이 많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나 이 멘토링 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때에는 배우고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 시간에는 영어로 활동을 진행한다고 해도 이렇게 꼼꼼하고 정확한 피드백을 받기는 힘든데 동아리 시간에 이번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자세하게 멘토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서로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직접 만날 수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새로운 온라인상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또래 집단이 아닌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활동을 하다 보니 생각의 폭도 넓어진 것 같고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 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말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영 학생이 이제 약간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 이런 게 있으면 좀 공유해 주세요. 저는 기장으로서 친구들을 온라인으로 도와준다는 게 가장 힘들었는데요. 학교였다면은 바로 달려가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줄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만약 친구가 제 연락을 보지 않는다면은 저 혼자 답답해서 힘들었던 점도 있고 그 다음은 정확한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가 글쓰기를 위주로 활동을 하였는데 글을 쓸 때 자신이 원하는 느낌의 글을 쓰고 싶은데 이를 한글로만 담다 보니까 이제 멘토 선생님께서 잘 알아들을 약간 그런 문맥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느낌의 단어가 아닌데? 라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를 극복해보기 위해서 화상으로 한번 회의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였는데 아직 친구들이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말을 얘기하는 데는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도 많아서 많이 힘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야, 저 이거 일어나서 기립박수 쳐야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정말 너무 멋져요. 마치 여기 GG 리더인데 GG 학생 리더가 온 것 같아요. 이 정말 그러게요. 리더의 느낌이 물씬 풍기고요. 네. 학생들이 말씀하는 그거 내내 보니까 이 병선쌤의 영어 수업을 자기소개 영어 수업을 굉장히 트레이닝 받은 학생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창하구나. 네. 야, 내용도 너무 감동적이고요. 네. 학생들이 더 멋집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네, 학생들 감사하고요. 월요일날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야, 저런 네.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의 이런 데도 같이 참여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교류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학교 그러게요. 생활이. 네, 아유,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유병 선생님 어떻게 뭐 이야기 네.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빠르게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비대면 교육봉사를 하면서 이제 좋았다라고 평가되는 점들은 학부생들이 이제 교생 실습도 2주로 짧아지고 하다 보니까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비동시적으로도 과업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본업에 충실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교육봉사 활동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구글 클래스룸의 장점을 여기서 뽑아볼 수 있었고, 또 이거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구글 도구에 대한 통찰력도 높이고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도 강화하게 되면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활동을 계획하잖아. 아, 그럼요. 지금 자기 자랑하시는 걸로? 좀 힘드시니까 웃어가시라고요. 네, 네. 아니 자기 자랑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네. 모셨죠 저희가. 네. 네, 그러면 이제 교육봉사 시간을 어떻게 인정했느냐? 그러면 이제 교육봉사생들의 클래스룸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그때 했던 활동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피드백 댓글을 달거나 뭐 신문 뭐 크로스 체크를 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 피드백 남긴 기록을 보면 시간이 다 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올려준 시간을 합해서 이제 자신들의 교육봉사 일지에 작성을 하도록 했고, 이제 저는 학교에서 학교장 선생님의 직인만 받아가지고 돌려 보내주면 이제 학부에서 시간을 인정해주는 식으로 이제 시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야, 저는 네. 들으면서 교사의 역할의 변화가 너무 느껴졌어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학교라는 곳 안에서 정해진 교과서와 정해진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 것일까? 근데 여기 병 선생님을 보고서 교사의 역할은 결국 삶의 커넥터다. 연결자구나. 학생의 성장, 오로지 성장만을 바라보고 교과 안에 갇혀있지 않고 성장만을 바라보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결해 줄 것인가. 학교를 떠나서 학교 외부까지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티처가 아니라 가이드가 되고 내비게이터가 돼야 된다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말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멋진 말 좀 미리 좀 몰랐어요? 이런 거 몰랐냐고.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기 위해서 멋짐을 이렇게 쏙 채가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병선생 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기립박수 짝짝짝입니다. 정말. 네, 오늘 강연 두 번째 강연 유병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